안녕하세요. 유창복입니다. 네, 저는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에서 현장 활동가들과 지역사회, 마을, 동네를 같이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로컬 연구소, 로컬랩이라는 연구소 대표로 역시 현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 재난사회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라는 재난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까, 어떤 정책과 실천이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혁신 정책들을 공무원과 우리 현장의 주민들, 활동가들이 협력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 성과들 한번 짚어보고 또 아쉬운 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과와 한계 속에서 재난사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인해 보고요. 끝으로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는 당장 어떤 일에 집중하면 좋을지를 제가 방향을 제시하면서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재난사회와 로컬 뉴딜이라는 제목이네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죠? 이게 한두 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2년째 지금 이러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연말 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조금 벗어나려나 그런 기대도 있지만 내년에 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슬기롭게 살아나가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훨씬 지금 힘들고 센 놈이 지금 우리 훅 들어와 있어요. 기후위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재난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쩌면은 재난이 일상적인 삶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사회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하는 방역 대책의 핵심이 비대면 언택트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언택트가 어때요? 이게 너무나 많은 힘든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돌봄의 한계들을 낳고요. 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요. 엄마, 부모들이 지금 난리예요. 맞벌이들이요. 애들만 두고 직장을 가자니 겁이 나요. 인천 두 형제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맞벌이가 이 정도면 한부모 가정은 어떡하죠? 조선 가정은 어떡하나요? 네, 돌봄 대란이고 돌봄 독박시대입니다. 노인들과 아픈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영업자들 이야기 어제 얘기 오늘 얘기 아닙니다. 2년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문을 닫으니까 생존 위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업 사태에 빠집니다. 우리 마이클 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재난은 불평등하다.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닥치고 가장 아프게 후비고 가장 늦게 떠나는 게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난의 불평등성, 우리는 2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온 국민이 학습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난감합니다. 대면을 하자니 감염이 걱정이고요. 비대면을 하자니 이렇게 없는 사람 먼저 생존의 위기에 몰리는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재난, 바이러스 감염이 일상화되는 시대라고 한다면은
비대면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에요.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왜 방역 대책의 핵심이 비대면일까요? 원거리 이동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위험하죠. 끝으로 익명성이 이 방역 대책에는 아주 치명적이랍니다. 여러분, 대구 팬데믹이 조금 잠잠해진 다음에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던 사건이 뭐죠?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라는 보도였어요. 왜 그래요? 확진자가 발견된 그 이태원 클럽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익명성이 대단히 방역 대책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대구는요,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확보하면은 사후적으로 추적 방역이 가능했고 팬데믹을 참 재웠잖아요. 이렇게 원거리 이동과 다중에 집중되는 상황, 익명성이 방역 대책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대면 하자. 이게 방역 대책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이 삶을 무너뜨리고 없는 사람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원거리가 위험하면 살살 다니자. 근거리에서 동네에서 다니자. 두 번째는요, 분산해서 소규모로 만나자. 끝으로 익명성이 불안하면 아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자는 거예요. 뭘까요? 대면하되 안전하게 대면할 수 있는 방법,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거리에서 이웃들이 소규모로 분산해서 만나자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곳이 어디죠? 마을입니다.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담론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휘몰아치고 간 이상 코로나가 닥치기 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해갈까? 이게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담론의 핵심 키워드로 로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적절한 거리두기로 안전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일상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안전대면과 안심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신뢰 기반의 로컬 관계망이죠. 쉬운 말로 마을입니다. 마을이 곧 생활 방역이자 생활 안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아니고요, 프레임이 바뀝니다. 안전대면, 안심일상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이것이 가능한 곳이 어딜까? 로컬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안전대면, 안심일상이 가능한 로컬에서 만나면서 살자라는 뜻으로 로컬 택트를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코로나는 약과입니다. 기후위기가 지금은 우리 안방으로, 우리 일상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어마어마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호주가 국토의 20%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벌겋게 불타올랐습니다.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씨가 말랐다 그러죠? 지구상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왜? 다 타 죽었고 전문용어로는 기능적 멸종이라고 하죠. 북극의 빙하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3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 영구적으로 땅이 얼어있다는 영구 동토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녹아있는 땅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지금 다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왜 위험하죠?
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보다도 메탄가스는 온실효과가 20배, 30배 더 높다고 합니다. 지구가 더워져서 땅이 녹고 빙하가 녹는데 바로 이런 현상들이 다시 지구를 덮이는 자연현상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급격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이 그림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데요. 맨 오른쪽에 인류가 있고요. 코로나가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 맨 왼쪽에 기후위기라는 어마무시한 상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는요, 코로나는 될 것도 없는 위기랍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지구가 난리를 쳤지만 코로나가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은요, 지구가 멸망할까요? 네,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멸종합니다. 지구는 그동안 최고 포식자가 위기 때 멸종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역사가 뭐죠? 공룡의 멸종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의 가장 최고 포식자인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급격한 탄소의 배출입니다. 이거를 급격하게 급브레이크를 밟듯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 멸종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입니다. 30년 이내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인류의 멸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10년 내에 절반을 줄여야 합니다. 10년 내에 탄소 절반을 줄인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홍역을 앓듯이 생산을 줄이고 여행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서 1년간 탄소를 8% 줄였답니다. 네, 10년간 50%를 줄이려면 이런 코로나가 10년간 67번 계속 찾아와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한 등 끄기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요, 전 세계의 인류가 총동원 수준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모든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동원 수준의 실천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삶터에서 실천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로컬 뉴딜이라고 합니다. 이 로컬 뉴딜은 탄소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에 부합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린 뉴딜은, 로컬 뉴딜은 그린 뉴딜의 지역화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보죠. 로컬 뉴딜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로컬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모든 실천과 정책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네, 재난이 와도 그럭저럭, 특히 없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이걸 바로 리질리언스,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후위기가 닥쳐도 특히 없는 사람들이 치명적인데 이 사람들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회복력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회복력이고 이 회복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로컬 뉴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역에서 해야 될 모든 실천과 정책의 중심에 로컬 뉴딜이 있습니다.